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요거. 노란 봉투법. 봉투를 흔들며 노란 봉투법. 자, 오늘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 정확하게 이 노란 봉투법이 뭔지 아시는 형님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포인트만 꼭꼭꼭 찍어서.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이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즉 노조입니다. 개인. 노조 개인에 대한 민사 하지 마라. 요 정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깔끔하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노란봉투법 하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뭔데? 이거예요. 자, 형님들, 우리가 노조는 본청 노조가 있고 하청 노조가 있어. 그죠? 본청과 하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본청 노조라는 거는 현대 직속 직원들이죠. 노동자들. 그리고 하청 노조는 말 그대로 1차, 2차, 3차 밴드 노조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이 노조는 이 노조의 운영 형식이 어떻게 법적으로 권고되어 왔냐면은 간단해요. 자, 본청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하청 노조의 민원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파업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권고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본청 노조가 우리 좌파들이라는 건 뭐야? 평등. 그치? 그런데 대한민국 노조의 평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평등이 없어요. 왜? 본청 노조가 하청 노조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청 노조의 민원을 본청 노조가 똑같이 본청과 똑같은 민원으로 다뤄주는 게 아니고 본청 노조들이 하청 노조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 노조들이 민원을 1000개를 넣으면은 그 중에 본청 노조가 1개 정도 반영을 해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본청 노조는 점점 혜택이나 복지가 좋아지고 본청 노조는 점점 더 힘을 가지는데 반대로 하청 노조들은 힘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백날 떠들어봐야 1개 정도 받아주니까. 즉 본청 노조는 점점 시스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하청 노조는 그냥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 노조에게도 노사 임단협 참여권을 주자. 참여를 시켜주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청 노조도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권을 줘야 된다. 이게 이 노란봉투법의 요지 중에 요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죠. 그게 뭐냐? 바로 노조원들 개인에게 회사가 사용자가 민사 책임을 묻는. 노조에도 민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제일 못된 놈을 한 놈 딱 타겟으로 찍어서 그 새끼를 민사소송을 같이 걸어버려. 일종의 입막음을 하는 거죠. 야, 너네들 불법 파업하면은 죽어. 그런데 그걸 이건 좀 심했다. 그냥 노조에만 하자. 노조 단체에다가 민사소송하자. 그게 만들어진 게 그런 식으로 시각을 돌린 거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노조법에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형님들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뭐다? 하청 노조도 본청 노조와 같이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자, 본청 노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 본청이라자. 자, 삼성 본청은 삼성과 협상이 가능해요. 왜? 삼성에서 직원들을 임용했으니까. 그런데 삼성의 하청업체 중에 이 삼성 본청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가 삼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삼상은 좀 그렇고 삼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삼숭이라는 하청은 이 삼숭이라는 개별 사업자의 대표가 따로 있죠. 재융이라고 있다 칩시다. 그지? 그러면은 삼숭이 1차 밴드에 예를 들어서 1차 밴드예요. 이 1차 밴드의 노조들은 자기네들이 삼성 하청이니까 삼성 본사와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노란봉투. 근데 법리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이 1차 밴드 노조들은 삼숭이라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대표이사인 이재융이가 고용한 노조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재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하청업체의 노조들이 어떻게 하청업체 노조의 이용자가 이재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삼숭이라는 1차 밴드에 이력서를 넣고 그 1차 밴드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과에서 얘네들을 채용한 거다. 그러면은 그게 1차 밴드든 0차 밴드든 마이너스 1차 밴드든
이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삼성에 소속되어 있지 삼성에 소속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 안타깝게도 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정의할 때 단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CJ인데요. CJ 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섭 의무를 강제한다면 계약의 자유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곧 사용자는 아니다 라고 해서 하청 직군에 대한 CJ 본사 대표에 대한 임단협, 즉 사용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리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우리 좌파 형님들. 야, 어쩌라고? 지금 택배 노조들은 개인 사업자잖아. 개인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같아? 우리는 다르다고. 자, 우리 그 지능이 낮은, 아니 지능이 낮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우리 그 세뇌당한 노조 형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면은 직접 사용자, 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다른 산업들 많죠? 뭐 건설, 제조, 플랫폼, 노동, 뭐 일용직, 알바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이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직접 사용자에 대한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즉 원청, 자 봐봐, GS25시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가 야, GS25시 점주 나와가 아니고 GS25시 편의점 대표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력서를 내고 누구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야. 본사에서 아이고 매장 관리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은 점주가 야 본사에서 매장 관리 좀 똑바로 하란다 하면서 알바에게 지시를 하면은 이게 사용자가 본청이 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민노총의 이 노란봉투법을 민노총이 해석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원청에서 뭔가를 요구했고 그거를 지사나 지청에서 하청에서 그걸 행동에 옮겼다면 원청이 본 사용자. 근데 법원은 네가 어디에 이력서를 냈냐? 네가 이력서를 낸 곳은 삼성이고 네가 채용을 당한 것은 삼성의 대표이사 이재용의 인사과에서 너를 채용한 거라. 제가 그때 당시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정치인들은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자, 이 시스템이 뭡니까? 삼성이라는 본청이 있고 그 밑에 삼성이 있고 그 밑에 삼성이 있고, 이러니까 삼성에 의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 삼성의 지배를 받는 구조다.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논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삼성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자는 삼성이다 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그런데 법원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내가 삼성을 못 가고 삼성에 넣은 거는 삼성에 갈 스펙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을 간 거고, 그리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스템적인 부분에 접근을 했지만은 대법원은 바로 계약의 형식에 주안점을 줬다. 이거를 주 논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선택권에서 왜 그럼 삼성을 안 가고 삼성을 가고 삼성을 갔냐는 거야. 너 계약 어디 하고 있어? 삼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재용이가 삼성 인사과에서 너를 채용한 거야?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채용했어? 삼성 인사과에서. 그럼 그 삼성 인사과는 이재용의 지배하에 있나? 아닌데요. 이재용의 지배하에 있어. 답 나왔네. 니를 고용한 곳은 삼성이고 네가 이력서를 낸 것도 삼성이고 네가 월급을 받는 것도 삼성이고 너는 삼성과 계약을 했지 삼성과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 삼성이 삼성과 계약을 한 건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이지 노동자와 회사의 계약이 아니다. 언제든지 1차 밴드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게 노동계다. 그렇지. 이재용이 문제지. 이재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재용이 문제인 거야. 그리고 제 방송은 알고리즘에 안 뜨길 원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딱 좋아요. 2,000명, 3,000명이 딱 좋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들어오시면. 자,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대법원에서 일침을 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대법원은 CJ 대한통운의 택배 업체들이 개인 사업자지만은 노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네들이 직접 너네들 스스로 그 대리점에 가입을 한 거지, 그 대리점에 취직을 한 거지 너네들이 CJ 대한통운 본사에 취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하고는 관계없어. 너네들이 누구하고 계약했냐는 거야. 법원은 계약의 형식을 중시했다는 거야. 왜? 문서화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노조가 말하는 저 시스템은 그런 구조라는 거지. 그지? 어떠한 문서화도 없단 말이야.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야, 너 서류 가져와봐. 입사 서류 가져와봐. 너 삼성 직원이 아니네. 삼성 직원이네. 그럼 너가 대표하고 노사협의를 해야지.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심, 2심 족가라 마이싱 돼버린 거죠. 1심, 2심 판사들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노조들 슈, 특히 하청 노조들 슈, 원상복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제가 예전에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들이 다뤘을 때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은 말로는 하청 노조를 위해서 만들었다지만은 이 내용은 디테일함에 들어가면은 이 노란봉투법은 본청 노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본청 노조를 위한 본청 노조에 의한 본청 노조의 노조법이다. 제 논평이 틀리지가 않죠, 형님들.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본청 노조는 한 숟가락이라도 밥을 하청 노조에게 줄 생각이 없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걔네들을 자기네들 그렇지 병풍으로 쓰는 거예요. 쪽수 딸릴 때 야, 하청 노조 같이 참여해. 참여하면은 이런 안건 올려줄게. 그러면은 우 참여하고 미안해. 니네 거 잘렸어. 컷 당했어. 노력했어. 그런데 컷 당했어.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하면서 희망회로 돌리게 만들고, 야, 다음에는 된대. 다음에 노조에서 또 인원 동원 명령 내려오면은 또 가서 인원 동원해. 병풍 만들어줘.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또 컷. 노조들끼리, 아니 노동자는 평등해야 된다며. 지들끼리 껍을 나누고 지들끼리 이용해 먹고 지들끼리 통수치고 있는 게 너가 말하는 노동자의 뭐 평등 까고 앉았네. 이재용이 본청 노조의 눈치를 왜 봅니까? 접근법의 차이예요. 이재용이 본청 노조를 왜 눈치를 봐요? 이재용은 이재용 눈치만 봅니다. 형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 임원들은 노조 눈치 안 봅니다. 한국 공장 세워도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공장은 항상 재고를 안고 생산을 하거든. 물량이 딸릴 뿐이지 재고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노조가 파업을 해서가 아니고 공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장 자동화에 문제가,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공장이 보름 혹은 한 달 정도 가동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놓고 돌립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직원들 눈치 안 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노조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거는 당신들이 노동자일 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상상을 하죠. 근데 오너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형님들은 삼성에 일하는 노조원들, 노동자들이 성과급 받는 게 배 아프잖아. 그지? 사실 삼성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님들은 걔네들이 성과급 받는 게 배 아픈 거잖아. 그리고 노조가 싫은데 이 새끼들이 성과급을 이 정도 받으니까 너무 화나고 신경질하고 배 아프고 그렇잖아. 이재용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형님들, 회사 입장 이야기해볼까?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작게 내고 좋아졌잖아. 우리는 회사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법인은 가장 이상적인 법인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가장 이상적인 자본구조예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상적, 가장 이상적인 거. 내가 벌어들이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할 거 다 쓰고 딱 대차대조표가 제로가 딱 나와요. 회계가 1월부터 6월까지 딱 제로가 나와요. 플러스도 안 돼, 마이너스도 안 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영업이익이 남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회사 잉여금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요. 대출을 통한 투자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정부 지원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잉여금에서 뭐 R&D 비용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미 투자는 대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잉여금을 털어야 돼요. 그 잉여금을 터는 게 바로 배당입니다. 하지만 배당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갔죠. 근데 그게 지금은 성과급이라는 걸로 매출이 많이 생기니까 주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 나쁘지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과급이란 거를 회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과도한 성과급을 뿌려버리고 자신들의 세금을 낮춰버리면은, 첫째, 대한민국 세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물가 인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재경부와 기업,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 모든 곳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님들. 노동자들은 월급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죠? 월급 많이 주면은 물가가 올라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듯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월급 올려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느냐? 디플레이션을 동반합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는 거야.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요. 근데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성과급을 뿌리는 거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은 안 해요. 그냥 회사 문 닫아버리지. 미쳤다고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뭐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공장 많은데 한국 공장 다 없애버리면 돼. 폐업 때려버리면 돼요. 공장 폐쇄. 왜? 다른 나라도 공장 많은데? 뭐 양은 좀 줄어들겠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에 공장 좀 짓지 뭐. 지어버리면 돼. 무엇이 문제인데.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회사가 노조의 눈치를 볼 거라는 거는 그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든가 말든. 노동자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이 압박받을 거야 라는 거지 실제 오너들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그 관점이 노동자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노조에서 협상력이 생기니. 그런데 회사는요. 노조가 그렇게 해서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당하는 거고 보여주기 식이고 그냥 계산기는 이미 다 두드려 놨어요. 이미 계산은 다 돼 있다고. 노조가 요구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딱 답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야. 결국 노조는 그 답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와 멍충이들의 만남인데 멍충이들이 천재와 머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냥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에 멍충이들은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단 노조가 멍충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가 혹은 대표가 CEO가 압박을 느낀다라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그들이 더 가열차게 투쟁. 회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마이너스 뭐 하루 공장 세우면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야 나겠지.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옛날같이 국내에만 공장이 있을 때는 그게 신경 많이 쓸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이잖아. 해외에도 공장이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신경 쓰는 거 쓴다고 믿고 싶게 노조들이. 어쨌든 노란봉투법은 결론은 뭐다? 본청 노조를 위한 본청 노조에 의한 본청 노조의 법이 하청 노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려. CJ 예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이거는 뭐다? 그렇지. 형태. 계약 형태에 따른 논리적 해석으로 접근을 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하청 노조들 어떻게 될까요? 직접 사용자 판결을 받은 1심, 2심 판결들이 줄줄이 대법원에 가면 전부 다 기각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함이 타불됐다고. 원청 노조 형님들 도로함이 타불이야. 리셋됐다고 리셋. 다시 원위치.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걸어올라와. 응 리셋이야. 쿠팡 이야기하고 미국 이야기를 좀 할랬는데 시간상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멸공.